박사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되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 금융기관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누가 들어두세요. 그러면 어떤 돈을 갖다가 예금, 저축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6개월 후에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자금을 5천만 원 마련했습니다. 아, 근데 주가가 살살 오르니까 누가 오더니 6개월이나 남았는데 주식에 한번 튀겨서 시집 보내면 어때요? 그 말 듣고 튀기려고 넣었다가는 딸 시집 못 보내요. 그건 아깝더라도 예금, 아니면 CMA, MMF, 원금 안 깨먹는 데 넣어야 돼요.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했고, 연금 요새 변해연금.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 정도는 분명히 변액보험, 변액연금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원금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이라는 걸 모르고 들은 게 지금 문제예요. 말은 보험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저게 펀드거든요. 그걸 모르고 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 돈 없는 사람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이래서 돈 벌어야지.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된 거는 말이 그렇지 이게 쉽습니까? 아니 골치 아픈 걸 왜 하라고 그래. 금리가요 10몇 %면 이런 거 안 하고 살아도 돼요. 1%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사시려면 투자에 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요, 투자에 관한 공부라고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아요. 아까 성공해서 왔다는 재미가 보이죠? 코리아 펀드 매니저로 난리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연초에 누가 나한테 주가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겠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러면 뭔 공부가 한 말이냐?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거.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이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근데요, 제가 책을 한권 직접 보내드렸거든요. 이거 비싸게 베낀 겁니다. 이거 우리사 손전도 아니야 이거. 정말로 사회공헌 차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한번 꼭 읽어보신 뒤에 더 좋은 책으로 공부 좀 하세요. 젊은 분들은 특히.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요, 하나 확실하게 이해해 줄 게 있습니다. 리스크, RISK. 저는요, 우리나라가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해요. 10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땅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부모에서 어떻게 겁이 났습니다. 근데 지난 10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모님들이요,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그냥 한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사모님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이거는 주로 딸한테 하는 얘기예요.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이건 아들한테.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이건 며느리한테. 애들을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쪼다 만들고 있어요. 저는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위험의 정확한 용어. 데인저. 중학교 때 배웠죠? 홍수 나서 죽을 려, 폭탄 터져 죽을 려.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 있는 거. 데인저는요, 잘못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불확실성. 근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전빵이 있었거든요.
예금만 해도 은행이 책임져 주면서 금리 10몇 번 줬죠? 의사, 판검사,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되죠?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요, 우리나라가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새끼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다 피해라, 피해라. 맨날 공무원 시험만 봐라.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공부할 때까지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요, 큰 지수가 풉니다. 앞으로 5분이면 끝납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 그 사려고 하는 금융상품이 금융기관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이냐,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왜? 요즘 금리가 낮으니까요,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요, 애매한 게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에 70대 중반에 대학 나온 인테리 돈이 계신데 저한테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요즘 금리가 너무 낮아서 미치겠어요. 이거 고수익 나는 상품이라는데 괜찮은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 위험이었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거 사기거든요. 멀쩡히 대학 나온 노인네가 사기에 넘어가라고 그러니까요. 1980년대 초에 유명한 일수계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을 부으면요, 1억 원을 받는 개입니다. 하루에 10,000원씩 1년 365일을 부으면 얼마 받는 거죠? 365만 원. 그거 붓고 1억 원을 받아요. 그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당무계. 그런데 작년에 한 사람, 재작년에 한 사람, 제 아는 사람이요, 황당무계에 넘어가지고 몇 억이 날렸어요. 특히 노인네들. 2달 전인가 JTBC 일요일 저녁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요, 누가 나한테 뭘 권유했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책임자에게 꼬치꼬치해서 알고 하든지,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 예금처럼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요,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투자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87개나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그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사가 운용하는 투자상품인가, 펀드인가, 변액보험인가, 변액경제인가, 이거 알고 사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년에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여기도 뜨끔한 분이 계시겠죠.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ELS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거 나쁜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단서조항을 모르고 샀기 때문에 나중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여기 변액유리 걸려 드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나쁜 상품이 아니라 단서조항이 있어요. 회사마다 다른데
7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10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험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에 해약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근데 파는 사람도 이 얘기 잘 안 해주고 사는 사람도 듣지도 않고 모르고 산 거예요. 3년쯤 지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까 가서 해약을 하면 정기예금은 해약해도 이자는 안 주지만 원금은 다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해약하면 이자는 안 주지만 원금은 주겠지. 근데 원금도 절반밖에 안 준다니까 싸우고 난리잖아요. 원래 그렇게 설계된 상품이에요. 단서죠. 그 다음에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탁 받았다, 주식 사탁 받았다. 그거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럼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끊어내렸어요. 왜 그러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누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근데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은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가지고 우직하게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예요. 적합성. 그다음에 세금. 옛날에는요, 세금은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서민들도요,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지금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거든요. 왜? 남존일만 시키니까. 급한 대로요,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닙니다. 최소수는 120살입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을 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으로 대응을 하고, 그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재테크를 하는 거다. 그리고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 비율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또 오늘 제 강의의 결론은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님과 다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실천하십시오. 이게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